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정수입니다. 현재 브라질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몇 명이고 무엇을 하였고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일단 브라질이 예전과 같이 호황기가 아니고 불황기가 왔고요. 또 한국은 반대로 그만큼 호황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반대됐다고 해야 될까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브라질에서 지금 한국으로 들어가시는 분도 많습니다. 한국뿐만 아니죠.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민 1세대들이 이민을 생활을 이제 끝내시고 다시 한국으로 귀향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한국에 계신 분들이 야 밖에 살다가 와서 우리 복지를 뭐 이렇게 혜택만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뭐 이거 민감한 사항이지만은 약간 설명드리면은 미국이 세계 초강국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수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인 겁니다. 지금도 1년에 뭐 몇백만 명 이상의 뭐 학생들을 받아들여서 교육시켜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줘서 그들의 값싼 노동력 지식을 이용하여 나라를 이끌고 가는 것이죠. 이 내용이 무엇이냐? 최대한 많은 사람이 와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지식과 노동력이 응집되어야 그 나라가 발전하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만 딱 모여서 문을 닫고 먹고 산다?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고 외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한국으로 들어가시면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제 자산을 가져가시든가 아니면 또 한국에 사시면서 또 그만큼 소비도 하십니다. 의료 체계에 대해서만 뭐 보시면서 돈을 많이 쓴다는데 그것 이외에 또 많은 생산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소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대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게 보시지 말기 바랍니다. 또 1세대가 그렇게 돌아가면은 2세, 3세는 계속 본국과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계속해서 교류를 통해서 한국이 제일 잘하는 수출, 무역 이런 것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 브라질 이민은 1963년도에 처음으로 도착하였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이민을 장려하는 시기와 브라질은 1889년도에 처음으로 외국 이민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면서 왜냐? 188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브라질 노예가 해방이 됐죠. 그러자 일손이 모자르자 외국에서 많은 노동력을 그러니까 이민자를 받아들였고 그 중에는 뭐 유럽에서 많이 왔다가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브라질에서 이제 이민 역사가 100년이 넘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 편승에 2차 대전 지나고 63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서 이민자들이 오셨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막 값싼 노동력이니 이들에게 뭐 농장에서 몇 년간 이제 계약을 시켜서 일을 시키도록 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왔습니다. 그 오신 분들이 이곳에서 딱 오셔서 농장 생활을 해보시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많은 다큐멘터리로 이제 알려졌지만은 멕시코나 쿠바나 이런데 또 하와이 또 뭐 농장에서 일하는 거는 굉장히 고된 일입니다. 또 풍토도 다릅니다. 한국에서 농장 생활과 농촌 생활을 해봤으니 브라질에서 맞느냐? 뭐 날씨도 틀리고 또 뭐 먹거리도 다르기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것은 미래가 없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인 교육열, 또 미래, 자식을 위한 희생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시내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당시 시내로 나오면 그냥 자유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계약을 해서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도망가게 되면은 사실 경찰들이 잡으러 다니는 겁니다. 지금도 한국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산업협력단 이렇게 해서 동남아에서 이제 그 학생들 아니면 이제 직원을 데려다가 연수시키고 몇 달간 이제 일을 시키는 건데 중간에 갑자기 사라진다. 가서 뭐 다른 데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한다. 숨어서 생활한다. 이러면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브라질도 똑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나와서 처음에는 굉장히 고생하시고 또 1차, 2차, 3차 계속 이민 늘고 하시면서 이곳에 정착하는데 당연히 먹고 사는 게 힘들었죠. 언어도 안 됐고 또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달러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큰 돈을 가지고 올 수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농촌 생활은 일단 그 내용들은요, 이 브라질이 이민 50주년을 기념을 해서 만든 책들도 있고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요, 그 당시 생활이 어땠고 얼마나 큰 고충이 있었는지 이런 것 쭉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고된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상파울루 시내로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파울루 시내에서 어디 정착하느냐, 뭐 많지도 않지만 갈 수 있는 곳이 없죠. 왜냐하면 이 넓은 브라질에 한인이나 이 아시아인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어디로 몰려들었냐면 지금 상파울루 중심지에 리벨다지라고 하는 일본 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일본 사람들이 이제 100여 년간 그쪽에서 몰려 살면서 이제 이룩한 터전인데요. 그 리벨다지에서 또 이렇게 밑에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리베라지가 그 높은 언덕에 위치했으면은 이제 그 언덕을 내려서 맨 밑에 지역에 보면은 그러니까 슬램화된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판자촌은 아니지만 건물이 있는데 이제 좀 어두침침한 그런 곳이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뭐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었지만요. 하여튼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저소득층이 이제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그곳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한두 명씩 이제 몰리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 조금만 올라가면은 일본촌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 비슷한 얼굴에 살 수 있고 일본촌에는 지금도 있지만은 이렇게 많은 식품점 또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먹고 싶은 배추 뭐 이런 뭐 식자재 이런 것을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간장도 사오고 뭐 이렇게 해서 많은 교류를 갖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제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했다 뭐 이런 것은 뭐 통계적으로나 뭐 조사된 게 저는 이제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구전으로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은 그렇게 사시다가 일본촌에서도 보니까 행색이 굉장히 초라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는 걸 보고 이게 좀 측은지심에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 그 당시에 또 오신 분들 중에 또 뭐 몇 분은 또 예전에 또 어렸을 때 듣고 보고 배운 일본어를 조금 하신 분이 또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한국에서 와서 이렇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 얘기하니까 좀 불쌍한 게 모습이었는지 아 그러면은 학교는 여기를 보내라. 그러니까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브라질은 뭐 공립은 무료니까 이쪽으로 보내라. 아프면은 여기 병원이 있다. 뭐 식품점은 여기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터전을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없는 삶에 살다가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자력을 이렇게 받고 또 옷가게도 처음에 뭐 일본 사람을 통해서 뭐 소개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옷을 가지고 뭐 팔아봐라. 그래서 이제 옷을 가지고 이렇게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냐면 하면은 이제 요즘에 뭐 가정 방문 판매 뭐 그런 것 같이 집을 두들겨서 들어가면 이 옷이 있습니다.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돈을 받고 사고 뭐 이런 건데 그것을 일본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한테 소개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사람들도 일본계 사람들도 여기서 오래 장사를 했기 때문에 아 이건 뭐 내가 언제 몇 시에 어디에 가면은 내가 팔 수 있다 이런 게 통계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없던 우리 한인들은 무턱대고 두드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노력하다 보니까 당연히 효과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배우게 된 게 아 이 옷을 뭐 어디서 사올 수 있다 뭐 저쪽에서 만든다 뭐 이런 정보를 많이 듣다 보니 우리도 옷을 직접 만드는 게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형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이민 오신 분들은 선조분들은 뭐 재산 목록 1호가 재봉틀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귀한 걸 가지고 오셔서 여기서 하다 보니까 재봉틀로 이렇게 해서 옷을 만들어서 팔았는데요. 지금 우리 한인촌이라고 알려진 봉해지로와 인근에 있는 강 하나, 조그만 개울가 같은 이런 개천이 있는데요. 그 강을 건너서는 브라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뭐 남미 최대의 이제 의류 패션지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뭐 하청을 받아서 봉제를 하든가, 뭐 봉투에 담아준다라든가, 단추를 이렇게 찍어준다라든가, 스티커를 붙여준다라든가 여러 작업이 있죠. 이런 걸 하면서 경험을 축적하면서 봉제하다가 조금 시간을 벌면은 또 벤데라고 하는 거는 판매입니다. 영업 판매. 그래서 어느 가게에서 물건을 주면은 이걸 팔아라. 그러면은 가정 방문이나 옷을 팔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커미션을 받고 하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경험이 축적되는 겁니다. 경험이 많이 축적되고 기술도 축적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나도 가게를 하나 잡고 터를 잡고 직원을 채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변형이 돼서 이제 많은 이제 남미 최대 이제 의류 패션지가 아주 변했고 그 변천사에 우리 한인들이 많은 힘이 있었습니다.